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베개를 직사광선에 말려주세요. 볕이 강한 오후 2시쯤 한 면에 30분씩 베개 양면을 뒤집어가면서 골고루 햇볕을 쏘여주면 햇볕 속의 자외선이 세균을 남김없이 깨끗이 제거한답니다. 날씨가 흐리면 베개를 말리지 마세요. 흐린 날씨에는 습도가 높아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꼭 햇볕이 쨍쨍 쬐는 날 베개 일광욕하세요. 베개 속 세균 없애기 세 번째 방법. 2주에 한 번씩 1분 이상 방망이질을 해주세요. 펑펑 때리다 보면 스트레스도 훨훨 날아간답니다. 그런데 바람 부는 날에 베개를 털면 오히려 역효과인데요. 털어낸 세균이 바람을 타고 다시 베개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개는 힘있게 확실히 털어주세요. 베개 속 세균 없애는 네 번째 방법. 스팀 청소기의 온도를 130에서 160도로 맞추고요. 스팀을 2분에서 3분간 분사하면 세균 안녕! 세탁이 어려운 베개는 스팀 청소기로 2, 3주마다 한 번씩 살균해주고 습기가 없도록 잘 말려주면 청결하고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뜨거운 물로 베개를 세탁하는 방법인데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라텍스 베개는 세탁하기가 어려워 베개님만 빠는 경우가 많으셨죠? 제가 라텍스 베개 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냄새를 흡착하는 성질이 있는 라텍스 베개. 우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반나절 정도 말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라텍스 베개 속의 온갖 집안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40도 이하의 따뜻한 물에 중성 세제를 넣어 푼 다음 베개를 넣고 손으로 꾹꾹 눌러 세탁해주세요. 비비면 모양이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위아래로만 눌러서 세탁하는 것이 포인트. 탈수기를 사용하면 모양이 변할 수 있으니까요. 건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반드시 베개를 수평으로 놓고 자연 건조하는 게 좋답니다. 베개, 피부와 직접 닿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 가족 주치의, 주부님의 꼼꼼한 베개 관리 솜씨 오늘부터 발휘해보세요. 건강한 아침은 주부님 손에 달렸으니까요. 네, 주부가 간다 지금까지 베개에 대해서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베개를 냉동실에 넣어서 얼려라라는 얘기는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게 임시방편이었군요. 이렇게 소문만 무성하고 어디다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오늘 참 많은 정보를 얻었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정말 이 잠을,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베개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함께 해주신 강성숙 주부께서는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예, 저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예. 이렇게 좀 무심코 지나쳐버린 베개가 저희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고요. 네. 예, 아이들한테도 베개 베는 습관을 잘 기들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베개 좀 더 활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포인트 꼭 집어주세요. 예? 예, 일단은 이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에 이제 나쁜 베개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베개를 구하다도 처음에는 익숙치 않을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습관을 들이면 또 건강도 회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강성숙 리포터 그리고 이종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수요일 두 번째 특별한 시간이죠. 돈이 보이는 특강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범수 씨는 수입의 몇 프로나 저금하세요? 퍼센트는 100% 저금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통장 안에 있는 금액을 보니까 몇 퍼센트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통장보다 돼지 저금통에 더 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뭐 액수는 적지만요. 그러니까 푼돈 하나하나 다 아껴 쓴다라는 뜻이죠? 갑자기 푼돈 얘기는 왜 하세요? 그런 푼돈이 이렇게 모이면은 얼마나 큰 돈이 될 거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 오늘의 주제가 네. 푼돈을 모아서 이 목돈 마련하는 그런 비법을 오늘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건가 보죠? 네. 재테크 강의 들으시더니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눈치가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자, 얼른 이분을 모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아주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선생님. 푼돈으로 목돈 만들고 싶은 거, 우리 모든 분들의 이 희망사항 아닙니까? 네.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비법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푼돈이 작다고 그동안 너무 무시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푼돈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푼돈을 모을 수 있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말 한마디로 주부들의 가슴을 사로잡았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 후보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주부 여러분,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렇지. 별로 안 나아졌어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살림이 좀 나아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하면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푼돈 얘기를 자주 하면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 허우대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푼돈 타령이야?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이 또 한편으로 푼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푼돈 모아서 그 목돈이 될까? 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푼돈을 모으면 목돈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요새 길을 다니다 보면 커피 전문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일 3,000원 정도 하는 커피를 사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미국에도 이런 커피 전문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커피고 미국은 커피입니다. 그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지는 그 대학생들이 하루 한 잔씩 그렇게 마시는 커피 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30년간 하루 한 잔씩 마실 경우 커피로 5,500만 원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커피를 마시지 않을 경우엔 5,500만 원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미국의 대학생들처럼 하루에 한 잔씩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주부님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그 남편분들 가운데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담배값이 2,500원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거를 조금 있으면 그게 뭐 당장 내일은 아니겠지만 3,000원까지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도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30년간 계속 담배를 피울 경우 허공으로 5,500만 원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건강도 나빠집니다. 심지어 담배를 하루에 2가씩 태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그렇게 태우시면 1억이 넘는 돈을 연기로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분들은 이미 3천만 원 이상을 허공에 날린 겁니다. 이 돈을 이렇게 담배 한 갑의 가격이 사실 3,000원 푼돈입니다. 2,500원, 3,000원 푼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다고